증시가 또 혼조 양상을 띠며 벌써 나흘째 숨고르기 양상을 이어나갔습니다. 경제 지표등 굵직한 재료가 부재한 상황에서 엇갈린 기업 실적에 눈치 보기만 하고 있는 형태입니다. 다우지수는 전일 대비 41.10포인트, 0.26% 하락한 16,373.34에 머물렀습니다. 반면 나스닥은 상대적으로 강해 17.24포인트, 0.41% 상승한 4,243포인트를 기록했습니다. 스탠더드앤푸어스 500지수 역시 1포인트가량 0.06% 오른 1,844.85를 기록했습니다. 전날 장 마감 후 공개된 IBM의 실적 부진이 시장 심리를 악화시켰지만 개장 전 발표된 최대 지방은행 US뱅코프와 대형 제조업체인 유나이티드 테크놀로지스 등의 실적은 대체로 양호했습니다. 유럽 주 증시는 경제 지표와 실적이 뚜렷한 방향성을 보여주지 못하면서 혼조세 끝에 소폭 밀렸습니다. 유로존 정부 부채가 6년 만에 감소했다는 소식은 호재였지만 영국의 지난해 9월부터 11월까지 실업률이 5년 내 최저인 7.1%로 떨어졌다는 소식은 금리 인상 시기가 빨라질 수 있다는 불안감을 자아내 악재로 작용했습니다.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 100지수는 전날보다 0.12% 밀린 채 거래를 마쳤고 독일 닥스 30지수도 0.1% 하락해 마감됐습니다. 반면 프랑스의 카프 40지수는 0.03% 소폭 올랐습니다. 영국 통계청이 지난해 9월부터 11월까지 석 달 동안 영국의 실업률이 5년 내 최저인 7.1%를 기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8월부터 10월까지 기록이었던 7.4%와 시장 전망치인 7.3%를 모두 하회하는 수치입니다. 하지만 시장은 영국 중앙은행인 영란은행이 기준금리 인상에 나설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커졌습니다. 마크 칸이 영란은행 총재는 실업률이 7%까지 하락할 경우 현재 기준금리인 0.5% 인상을 고려할 수 있다고 언급해왔기 때문입니다. 영란은행은 영국의 실업률이 목표치인 7%를 달성해도 즉각적인 금리 인상을 시행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공개된 영란은행의 이번 달 통화정책회의 의사록을 보면 정책위원들은 실업률 7%가 달성돼도 당장 금리를 인상할 필요가 없다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정책위원들은 영국의 인플레이션율이 안정된 모습을 띠고 있다며 기준금리는 적당한 시기에 점진적으로 인상하는 게 맞다고 설명했습니다. 유로존의 정부 부채가 6년 만에 처음으로 지난해 3분기에 감소세를 나타냈다고 유럽 통계청이 밝혔습니다. 지난해 3분기 말 기준 유로존의 평균 정부 부채는 국내 총 생산의 92.7%, 8조 8,420억 유로를 나타내 최고치를 찍었던 전분기의 93.4%, 8조 8,750억 유로에서 감소했습니다. 유로존의 정부 부채가 절대 기준으로 줄어든 건 지난 2007년 4분기 이후 이번이 처음입니다. 22일 스위스 다보스에서 개막한 세계 경제 포럼에서 유럽 경제에 대한 우려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회복 조짐을 보이기 시작한 유로존 경제에 대해 전 세계에서 모인 대기업 CEO들과 경제 전문가들은 낙관적인 전망을 경계했습니다. 프랑스 석유회사 토탈의 회장은 유럽은 이제 신흥국으로 재분류돼야 한다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유로존의 경기 회복세에도 불구하고 실업률이 사상 최고에 근접하는 높은 수준을 계속 유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추가 증시와이드 1부의 최리나입니다. 유럽 증시, 뉴욕 증시 일단 방향성을 못 잡는 장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뉴욕만 보면 벌써 나흘째입니다. 이렇다 할 굵직한 지표 발표가 없었던 것도 이런 혼조 장세를 빚은 원인이 아닌가 싶습니다. 때문에 기업 실적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었는데요. 전날 장 마감 이후 IBM이 실적을 공개했는데 이 IBM의 실적이 부진했고요. 나머지 기업들은 대체로 양호했던 것 같지만 증시는 일정한 방향성 없었습니다. 다우는 소폭 하락했고요. 나스닥과 S&P 500은 이틀 연속 상승, 특히 나스닥은 사실 소폭씩 13년 내 최고치를 종가상 경신해주고 있습니다. 뉴욕은 이렇게 계속해서 방향을 못 잡는 모습이지만 우리 증시는 어제도 힘을 내고요. 오늘도 추가 상승에도 욕심을 좀 부려보고 싶습니다. 조금 전에 속보가 하나 들어왔는데요. 올해 우리나라, 그러니까 작년도 한국의 경제 성장률이 상당히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4분기 GDP 성장률 결과치 알려드리죠. 전 분기 대비해서는 0.9% 성장했고요. 전년 동기 대비 1년 전 같은 기간보다는 3.9% 정도 성장했습니다. 예상치가 한 3% 중후반 정도 됐었는데 3.8% 웃돈 것 같습니다. 시장에 일단 우호적인 변수가 하나 개장 전에 등장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어제 막판에 외국인들의 매수, 또 일본 BOJ의 자산 매 규모 동결, 그리고 중국장까지 뜨면서 1970선까지 회복한 우리장 오늘 조금 더 달린 김에 달려봤으면 좋겠습니다. 추가 증시 와이드 1부 시작하죠.
플러스 신창환 전문위원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청성촌놈의 증시 타파 신창환 대표님 만나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예,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전국 시청 여러분, 그리고 해외 교표 여러분, 그리고 각 정권에서 악정 고투하고 계시는 우리 동료 여러분, 그리고 펀드매니저 여러분 반갑습니다. 청성촌놈 신창환입니다. 아이고 목소리가 좀 잠기셨네요. 그런데 1960선 회복한 이후에 약간 쉬어갈 것 같다 하셨는데 의외로 막판에 또 외국인들이 매수세로 돌아서면서 한 3, 4피 정도 마지막에 더 올라 1970선을 종가장 회복해 올 들어 사상 최고 종가를 찍었습니다. 21선도 일단은 뚫어낸 그런 모습인데 BOJ에서 추가 부양책이 안 나와 환율에 대한 우려가 덜어진 측면도 있겠지만 일단 신흥경색 우려 때문에 가지 못했던 중국장이 2% 넘게 뜬 것이 상승이 큰 원동력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어제 의외로 강한 모습이었었는데 어떻게 지켜보셨는지요? 코스닥도 외국인 수급이 지속적으로 유입되더라고요. 글쎄요, 어제 중국 증시죠. 이제 중국 증시가 이제 우리가 여러분하고 이제 예상했던 대로 이제 그대로 움직이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중국 증시가 여러분 보다시피 이제 2,000포인트에서 이제 반등한다고 했는데요. 바로 반등하는 그런 국면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 중국 증시가 이제 주가 어제 이제 좀 특이장이었죠. 왜냐면 우리 종합주가 지수는 6포인트 상승했지만 선물은 빠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혼조 국면인데 이제 중국 증시의 영향이 크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참 여러분도 답답하실 거예요. 글로벌 증시의 이제 신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나라 증시가 전혀 혜택 못 받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속된 말로 속에 천불이 나는 그런 부분인데 제가 볼 때는 이게 이제 고진감래입니다. 왜 그러냐면 은강부죠. 참 은강부인데 왜 그러냐면 그 사이 그 증권시장이 투명하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참 너무 눈 감고 양호하는 식으로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 최근에 이제 오늘 그 토픽 뉴스 보면 저는 여당도 아니고 야당도 아닙니다. 이제 발언만 하는데 사실 그 지방의 소위 말해서 군수 뽑는데 정당 정치한다는 것은 사실 돈 받아 처먹기 위한 작전이거든요. 그래서 딴나라당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이 딴나라당인데 제가 볼 때는 이 딴나라당이 딴짓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딴나라당도 좀 반성을 해야 되는 부분 아닌가. 제가 볼 때는 이 정권이 지금 우리나라 증시가 글로벌 증시에 떨어진 것은 여의도 탓입니다. 제가 볼 때 여의도 탓이고요. 일단 딴 나라당도 문제고, 입이 아니고 아가리를 함부로 놀리는 뻥주당도 좀 문제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참 우리 국민들이 너무 불행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솔직히 이 좋은 나라에 좋은 머리를 갖고 나쁘짓만 하는 사람들만 뽑아가 있는데 국민을 위한 게 아니고 국민을 더 가난하게 하는 그런 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이제 밤새 내내 주식을 보면서 울분이 많이 날 때가 있습니다. 저도 지난주에 어제 밤에 한숨도 못 잤는데 제가 볼 때 오늘 팔아야 되는 날입니다. 제가 볼 때 오늘 팔아야 되는 날이다 이렇게 보는데 왜 팔아야 되느냐면 호재만 팔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늘 제가 여러분들 때 이제 1975포인트까지 1차 상승할 것이다 했는데 1차 상승한 다음에 매도한 다음에 한번 지켜봐야 되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특이한 차들을 가져왔어요. 제가 이제 종합주가 지수 차들을 보다 이제 코스닥 차들 한번 하고 종합주가 차들 비교를 한번 해보면 사실 지금 그 코스닥 차트와 코스피 차트가 계속 이제 반대로 움직였습니다. 반대로 움직였는데 최근에 이제 같이 움직이거든요. 같이 움직인다. 제가 왜 이제 같이 움직이는 거를 경계하냐면 고객의 특성 자체가 지금 굉장히 적은 상태에서 같이 움직이게 되면 한쪽이 힘이 없어집니다. 이제 코스피가 힘이 없을 때 코스닥이 힘이 있고 코스닥이 힘이 있고 코스피가 힘이 있고 이제 반대해야 되는데 지금 고객의 특성으로 하기에는 두 쪽 다 가기에는 좀 부담스럽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코스닥도 지금 보시면 오늘부터 코스닥도 이제 301평에 다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코스닥도 오늘부터 301평 다이거든요. 이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먼저 빠졌죠. 하방에 빠져가 이제 저항이 코스닥이 301평으로 저항하고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지지로 301평 하는데 보통 이런 경우에는 두 쪽 다 쉽니다. 두 쪽 다 쉬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일단 한 템포 좀 쉬어갔으면 한다. 이게 저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너무 많이 꼭지에 말자. 이게 이제 저 생각인데 일단 오늘 코스피는 언뜻 보면 21일평이 안착이 좋을 걸로 보이지만 아직까지 61일평이 하방 그리고 61일평이 하루에 2포인트씩 떨어지는데
주가가 여기서 추가적으로 떠봐야 한 10p 정도밖에 안 된다. 이래서 오늘 장 자체가 물론 행보 국면이다마는 일단 한 템포 쉬어가는 그런 국면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일목균형표로 봐서는 뭐 주가 자체가 제가 누차 이야기했지만 기준선입니다. 이 기준선 자체가 1975포인트 하락폭의 38% 반등 국면하고 같은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가 볼 때는 이 자리에서는 한번 수익 난 건 한번 팔고 가자. 이렇게 제가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고객이 그건 믿을 거 없고요. 지금은 또 보면 이제 투신이 홀짜리로 가고 있습니다. 투신이 홀짜리로 가고 있는데 아직 뭐 외국인의 기관 동향은 크게 볼 필요 없다 이렇게 보는데 어쨌든 뭐 상해 증시였죠. 상해 증시고 뭐 전체적으로 크게 볼 건 없다 이렇게 봅니다. 어쨌든 여러분 보다시피 삼성전자죠. 삼성전자사 반등 없는 주가는 절대 반등 없다. 이제 삼성전자가 크게 뜨지 않았는데 이미 RSI가 50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주가 자체가 제가 여러분한테 이제 그 지난주에 화요일 전후가 변곡이라 했는데 정확히 이제 하열 전후가 변곡이었습니다. 그날 치고 올라가는 그런 변곡이었는데 그러면 그 다음 변곡이 언제냐 물어볼 때 제가 볼 때 다음 주 또 화요일이 변곡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변곡은 저는 하방 변곡으로 보고 있습니다. 옆에 이제 누구나 답을 보고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답을 안 보고 하기는 힘들거든요. 제가 분명히 이 자리에서 이제 반등한다, 되돌림파다 이랬는데 되돌림 이후에 저는 다음 주 화요일 날 전후해가지고 한번 25포인트 전후에 음봉이 크게 한번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추가적으로 상승하는 거는 안 먹는 게 좋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물 동향을 보면 선물 자체가 너무 가격대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위쪽에 이제 매물대가 하나 있거나 아래쪽에 매물대가 있으면 주가의 움직임이 큰데 한쪽에 매물이 집중됐다는 것은 조금 남으면 위에 때리고 또 밑으로 가면 또 팔 사고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이 말은 뭐냐면 지금 기관과 외국인도 요즘 리스크가 많습니다. 양차 매매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에서 선물을 한쪽으로 가는 길은 굉장히 위험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양해치 매매. 결론은 뭐냐면 이 개인들의 콜옵션, 풋옵션. 왜? 개인들이 돈이 짧거든요. 요즘 주가가 10포인트 뜨면 상승하면 콜옵션 매도가 전량 깡통 나버립니다. 10% 하락하면 풋옵션 매도가 전량 깡통 나요. 그래 최근에 저는 불가사의한 이 증권시장에 불가사의한 거는 개인들이 돈 어떻게 해도 어디서 돈을 이렇게 갖고 와서 계속 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제 우리나라 불가사의 3대 불가사의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여의도가 국민을 위한 데 해놓고 국민을 등치는 인간들이 많은 부분. 두 번째, 개인이 돈 어떻게 해도 끊임없이 깡통 차면서 돈을 갈고 오는 사람. 세 번째, 우량주가 수익 나면 기다리면 돈 먹는다 하는 거 알면서도 우량주 안 사는 거. 저는 이 증권시장에 세 가지의 불가사의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개인들이 장이 안 움직여 종가에 꼭 한 번씩 상승이나 하락시키는 게 이제 옵션 때문에 그렇습니다. 개인들 옵션 하지 마십시오. ELW 잘 하지 말았겠죠. 옵션 절대 못 이깁니다. 이판사판식으로 하는데 옵션 구원하는 사람은요. 여러분이 제일 미운 사람을 저때 구원하십시오. 여러분이 제일 미운 사람 저때 옵션 구원하십시오. 그러면 그게 제일 미움의 표출이라고 봅니다. 어느 방송이든지 옵션을 구원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거는 여러분을 제일 미워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선물은 여러분 모의 투자를 꼭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절대 정직하다. 이렇게 제가 누차 말씀드리겠고요. 어쨌든 간 지금 자리에서는 장 자체가 한번 쉬어가는 그런 자리가 계속되는데 오늘은 한번 고점 매도 자리. 여러분 크게 사지도 않았지만 고점 매도 자리가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 증권회사나 영퇴하시는 분이 많은데 제가 애널리스트 우리 서울경제와 애널리스트 교육과정을 개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40세 이하로서 증권회사나 자기가 증권 애널리스트로 활동하고 싶은 분들은 서울경제와 저에게 전화 주시면 모든 교육을 전반에 걸쳐서 시켜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번에 이제 한번 5분 뽑아가지고 했는데 추가적으로 뽑으려 하니까 자기가 애널리스트로 활동하고 싶은 분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지금 장세는 굉장히 힘든 장세다. 돈 먹을 게 전혀 없는 장세다. 이렇게 저는 분명히 보고 있습니다. 추세는 분명히 하방 추세거든요. 하방 추세에 되돌림형이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여러분 누구도 빛이 못할 그런 장세다. 이렇게 봅니다. 최근에 여러분 한 달 동안 너무 힘들었죠. 저도 증권에서 오래 있었지만 1월의 장 자체가 이렇게 악몽장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드문데 참 악몽장입니다. 3탈 내에 있다고 크게 떨어졌다. 1월 등이 있다 있나 두 번 떴었죠. 여러분에게 근심만 주는 장이다 이렇게 보는데 참 정권 하지 말라고 말리고 싶어요. 왜? 코스닥이 최근에 떴지만 여러분이 코스닥이 많이 떴지만 여러분 갖고 있는 건 아직까지 본전되기에는 아직까지 더 많이 올라야 됩니다. 코스피 여러분 이만큼 떴지만 코스피 여러분 갖고 있는 거는 절대 상승하지 않았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개인들이 많이 갖고 있고 개인들이 소위 말해서 쌍끌이 매수 갖고 있는 종목들이 사면은 그때부터 외국인과 기관들이 매도 치는 이런 부분. 우리 증권시장이 저도 증권시장에서 20년 가까이 있었지만 개인의 피로 쌓아놓은 증권시장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모르고 헛소리나 직직하는 우리 참 청와대를 국회의를 보면서 너무 한심스럽다 이렇게 봅니다. 제가 볼 때는 중산층이 왜 무너졌느냐. 부동산 천만의 말씀. 증권 때문에 저는 무너졌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하게 여러분 국민을 위한다면 증권 부양을 확실하게 해야 된다. 그리고 투명한 증권을 해야 된다. 특히 회계장부를 속이는 이런 회계사들은 속된 말로 능지처참을 해야 되고 특히 공시를 특히 틀리게 하는 부분 이런 회사들은 진짜 코핀해야 된다. 대표적인 회사들이 원래만 해도 삼성 엔지니어링 같은 삼성그룹에서 삼성 엔지니어링이 적자 뻔히 알면서도 사기치는 이런 부분은 진짜 능지처참을 해야 되거나 아니면 싱가포르처럼 구타를 하는 그런 형벌을 저는 분명히 해야 된다고 여러보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세 종목 추천했는데요. 삼성 엔지니어링과 GS건설, LG전자 했는데 그 다음에 대우세였죠. 삼성 엔지니어링과 GS건설은 오늘 전량 매도를 하겠습니다. 전량 매도를 할 테니까 충분히 수익이 났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갖고 있는 거 전량 매도하시기 바랍니다. 수익이 엄청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낙폭과대주 지금은 지속적으로 여러분에게 추천드리고 싶은 대우건설과 LG전자는 추가적으로 보유하셔도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 따라가지 마십시오. 지금 주식은요 따라가면 여러분을 혼냅니다. 고객력 특금 없는 여러분 아시죠? 고객력 특금 없는데 장가채는 크게 많이 갈 수 없습니다. 그 고객력 특금이 없는 가운데 코스피와 코스닥이 두 개 다 올라간다는 것은 여러분을 꼭 두드러 잡으려고 폼 잡는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옵션하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 옵션은 그냥 기분으로 하는 겁니다. 소량으로 하는 거지 절대 전력 투구하는 거는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미운 사람 있습니까? 옵션 하십시오. 저는 국회의원들이 꼭 옵션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저는 말씀드립니다. 국회의원 301명 부디 옵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 마음 아십시오. 사랑합니다. 청청천왕 신청합니다. 네, 1970포인트까지 회복한 이상 오늘은 일단 매도하는 날로 삼았으면 하셨는데요. 특별히 수익이 많이 난 GS건설과 삼성 엔지니어링 우리 청송촌놈의 추천으로 수익 나신 분들 축하드리겠고 오늘은 수익을 확정 짓자고 또 사인 내주셨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정도 하락 변곡점을 예상하셨으니까 이 부분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옵션 하지 말자는 말씀 오늘 특별히 강조해 주셨네요. 지금까지 청송촌놈 샘플러스 신청한 전문위원회 분석 들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꿈이 많은 여자 정혜림입니다. 최근 코스닥 시장의 선전의 힘은 바로 외국인에 있었습니다. 전일장 끊임없이 매도하던 외국인이 막판에 뒷심을 발휘해주면서 매수로 전환주자 코스피도 1970선까지 다시 한번 회복하면서 마감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장 추가 상승을 이어질 수 있을지도 궁금하고요. 또 이제는 코스피 쪽으로 시선을 돌려봐도 좋을지 이르코 멘토에게 잠시 후에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 소원 성취 리스트부터 살펴보고요. 네, 지난 10월부터 방송을 시작해서 다양한 품목들 소원 성취 리스트에 합류시켰는데요. 무려 10여 가지의 소원 리스트들이 성취가 됐습니다. 총 구입 가격이 251만 원가량 보고 있는 걸 확인하고 계십니다. 이어서 위시리스트도 함께 살펴보죠. 새로운 품목들 많이 담아봤습니다. 또 설을 앞두고 횡성 한우도 담아봤고요. 그리고 30만 원대의 회식비까지 알차게 담아봤는데 조만간 수익률을 봐서 우리 팀이 꼭 회식할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이어서 포트폴리오 현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리톡스 40%, MC넥스 20%, 현금 비중이 40%입니다. 자,
자세한 포트 현황 살펴볼게요. 메디톡스 17만 2,250원에 들어갔습니다. 목표가 21만원, 손절가 16만원 보유 의견 주셨고요. MC넥스 11,600원에 매수를 했습니다. 목표가 13,500원, 손절가 1,500원 역시나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최종 누적 수익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디톡스 플러스 1.6%, MC넥스 플러스 7.3%의 수익률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제 소원을 이뤄주실 분 모셔보죠. 샘플러스 이덕후 멘토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어제 두 종목 나란히 강보합권에서 마감을 지었습니다. AS 먼저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 어제 코스피 지수, 코스닥 지수 양시장 상승권에 들어오면서 전반적인 시장 분위기는 좋았던 하루였는데 글쎄요.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에는 4분기 실적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작용하는 상황에서 일본의 BOJ 통화정책 회의라든지 미국의 양적 완화에 대한 부분이 이제는 서서히 좀 부각이 될 수 있는 그런 시점인데 일단 어제 일본의 통화정책 회의에서 추가 양적 완화에 대한 그런 부분이 나서지 않기로 하면서 엔저에 대한 우려가 조금은 진정되는 그런 모습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1% 미만의 상승을 보이면서 코스피 지수 121선에 대한 저항 라인을 일단 테스트 주기 때문에 그 부분이 조금 부담으로 작용할 확률도 어느 정도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일단 코스닥이 지속적으로 상승의 연속성을 가지면서 상승이 나오면서 어제 메디톡스도 반등권에 들어온 모습이죠. 상당히 저점 라인들을 잘 유지를 해주면서 어제는 한 2% 정도 하락을 했었는데 막판에 힘을 좀 발휘해주면서 끌어올리는 그런 모습이 나와주었는데 어제도 투신권의 매도가 나와주는 그런 모습입니다. 정말 투신권의 매도 지긋지긋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 제가 어제 좀 계산을 해보니까 22,000주 정도 남아있는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투신권의 매도세가 조금은 진정이 되었을 때 외국인들의 매수세 그리고 실적에 대한 부분까지 감안한다라고 했을 때는 탄력적인 상승세도 기대가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바로 이 부분들이 외국인들의 매수세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지속적으로 투신권의 매도세를 일관할 때 외국계 쪽에서 매수세가 이어지는 그러니까 어제 같은 경우에는 신일스증권에서 또 8,000주 정도 넘게 받아가면서 현재 외국계 지분율이 18.6% 정도까지 올라온 상황인데 이런 매수세라면 제가 봤을 때는 외국계 비중이 30% 정도까지 늘어날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사실 이 외국계 쪽에서 메디톡스가 IR을 할 때 요청이 들어왔던 게 블록딜을 하자라고 했었는데 하지만 메디톡스 측에서 좀 거부를 하면서 장중 매수를 해라 라는 그런 일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그만큼 외국계 쪽에서도 현재 최고가의 실적 그리고 주가를 달리고 있는 지금 메디톡스이기 때문에 물량 확보가 급한 거는 외국인이다라고 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2,000주 정도 좀 매도가 좀 남아있기 때문에 투신권의 매도세가 진정될 때까지 조금은 기다려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어제 대차장고를 좀 보니까 어제 약 5,000주 정도 상환을 했는데 이 대차장고가 역대 지금 최저치입니다. 어제 기준으로. 주가는 빠졌는데 대차장고가 줄었다. 그런 현재 구간에서 조정이 마무리 구간이다라고 좀 이해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기술적으로도 현재 아래꼬리를 달면서 주가의 등락이 조금은 진정되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반등이 나오면서 현재 2평 구간들의 수렴 부분은 조금은 나와줘야 한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체크하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MC넥스 같은 종목이 어제도 상승이 좀 나와주었었죠. 한 0.5% 정도 상승이 좀 나와주면서 기술적인 반등, 그러니까 코스닥 IT 부품주들의 바닥에서부터 올라와주면서 수렴매가 될 때 잉크테크 이후에 정말 잘 고른 종목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드는데 일단 이 종목은 12,700원, 12,700원 부분을 돌파하는지 보자라고 결론부터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바닥 구간부터 박스권 상단 가격이 12,700원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막고 현재 떨어질 가능성도 있는 구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12,700원 정도 돌파하는지 보고 차익 실현할지 결정하도록 하겠고요. 제가 이 종목은 기관 매수세를 주목해 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제도 기관들의 매수세로 인해서 한 2% 정도 조정을 받았던 부분을
종가의 기관 매수세로 끌어올리면서 영망치 양봉의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오늘 내일 정도에는 반드시 분명한 주가의 흐름이 나올 수 있다라고 좀 판단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하고 내일 정도 주가 흐름 보고 결정해 본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 두 종목 조금만 더 기다리신다면 수익권에 들 수 있을 것 같고요. 어제장에서 이제 순환매가 되다 보니까 코스피 시장 쪽으로 매기가 쏠리고 있다. 그래서 좀 눈여겨보는 종목들이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떤 종목들 좀 관심 있게 지켜보고 계신가요? 네, 일단 어제도 앞에서 좀 말씀을 드렸지만 일단 코스피 지수가 121선의 저항 어떤 어제로 돌파했는지에 따라서 상당히 좀 달라질 것 같습니다. 121선이 1975포인트 정도 되는데 이 구간을 오늘 강하게 갭으로 돌파해준다면 추가 상승도 지금 가능한 상황이지만 그렇지 못했을 경우에는 조금은 지루하게 저항을 받을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 121선의 돌파 여부가 상당히 좀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갭으로 돌파한다면 금융주라든지 낙폭과대 삼성 관련주들 오히려 지금 실적이 좋은 종목보다는 안 좋았다가 좋아질 수 있는 그러니까 2013년도에는 안 좋았지만 2014년도에는 좋아질 수 있는 그런 업종 섹터로 골라서 매수에 들어갈 생각도 좀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체크하면서 오늘적 관심 있게 지켜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121선 돌파 여부 확인하시면서 종목 대응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제 포즈에 빨간불이 켜지길 기대하면서 저는 내일 이 시간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소원을 말해봐 네 마음속에 있는 작은 꿈을 말해봐 네 머리에 있는 이상형을 그려봐 네, 이렇다 경제지표 발표가 없어서 재료 부재 속에 엇갈린 기업 실적에 따라 흔들려 뉴욕 증시는 또 방향성이 없는 혼조장으로 마감이 됐는데요. 국내 증시 내부적으로 초점이 더 맞춰져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중국에서는 오히려 지표 발표가 쏟아졌었지만 최근에 인민은행 유동성 공급이 더 큰 호재가 됐었고요. 일본 어제 BOJ 정책회의 결과도 추가적인 자산 매입 더 없다라고 동결 결정을 내려서 엔저 우려를 덜어줬었죠. 이런 가운데 오늘 현대차 실적 발표가 오후장에 있을 예정이고요. 대림산업, LG 디스플레이 등의 실적도 같이 나올 겁니다. 실적의 파고를 어떻게 넘을지 현대차부터 잘 좀 풀려야만 할 것 같은데요. 개장 전에 나온 한국의 4분기 GDP 성장률 일단 우호적이었습니다. 하나의 변수는 좋았는데 더 중요한 실적 변수가 어떨지 궁금하네요. 잠시 후 2부가 이어지겠습니다. 고맙습니다.